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달성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몰렸을지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분석 내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준욱 영앤리서치 본부장,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세 분 다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변신을 좀 하신 것 같네요, 이 대표님은? 저는 일회성 파마 고데기에 힘을 좀 빌렸는데 예. 오늘 파마하신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루에 끝날 머리입니다. 특별하게 주사위를 잘 굴려주시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제가 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또 종목 분석 잘 내어주실 텐데 어떤 종목들이 후보군에 올랐는지 로드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쭉 또 나와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보이고요. 일부 종목들은 또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씩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최진욱 본부장의 노란색 말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숫자 3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좀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수급을 보니까 개인 제외하고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줬어요. 금융투자 쪽까지도 일단은 리테일 투자자 쪽에 매수세가 좀 동반적으로 좀 들어와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바닥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업황, 어떻게 보면 좀 디스카운트 요소로 될 수 있을 만한 악재, 이런 전체적인 업황을 좀 흔들 만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업사이드에 대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주요 공급처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얼티엄 그 셀즈 라인 셧다운이 한번 있었었는데, 이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부진할 겁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것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요 메이저들이 지금 수급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가 좀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2분기부터는 일단은 재가동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티엄 양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양극재 공급이 올해 2분기부터는 다시 재가동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미 음극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럼 양극재 쪽 같은 경우 올해 2분기부터 다시 재가동이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이 다시금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또 LFP 양극재 양산 준비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3만 톤 정도 캐파를 증설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LFP 쪽으로 지금 돌린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FP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까지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이 캐파 전환에 대한 효율성의 어떤 부각, 이런 기대감들이 올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수급에 있어서 연속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이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지켜봐야 할지 매수 관망 의견 주시죠. 네, 저는 일단 매수 의견이 지금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손익비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주봉상에서도 일단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거래대금들이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래대금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낮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대금들의 유동성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용히 계속 좀 저점을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런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20만 원대만 다시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또 매수 맥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4가 나왔습니다. 한 칸 더 가면 한화비전으로 가게 되겠네요. 자, 한화비전 최근에 상승세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상한가까지 기록할 요인이 있냐라는 질문도 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분위기가 좋았고 또 하나 비전 쪽이 이제 HBM4 시장 확장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주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 쉬지 않고 주가가 상승세를 했던 거와 비교를 해서 약간의 키 맞추기의 모습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과 일단 삼성 쪽과 한미 반도체의 어떤 협력 구도를 뭐 시장에서 한동안 좀 많이 잊혀지긴 했었지만 약간의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가운데 그 부분이 아침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는 좀 혹시 그러면 하나세미텍과 어떤 좋은 무드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장중에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올해 TC본더 수주 금액이 2025년 800억 원 대비해서 3배 정도 수준 급증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 나왔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제는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캐펙스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수주 장비에 대해서도 대수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 호조에 따른 좀 가치 수혜적인 국면들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상한가가 간 이유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수주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업황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의 흐름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는 거래량이 수만한 상한가 또는 급등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유가 좀 밝혀지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염두에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TC 본더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소부장 기업들의 이런 시세 흐름과 그리고 투톱의 이런 시세 상승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전략을 취할 거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뭐 보통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이 올 텐데 요즘 장 분위기를 보면 워낙 또 잘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정말 뭐 내 눈을 의심할 만큼 더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한화비전에 대해서 내일장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남는데요. 매수 관망 의견 중에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 속에 좀 있었지만 한미 반도체를 좀 더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량이 오랜만에 또 유입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급을 활용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만약에 주가가 내일 오전에 약간의 횡보 또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거래량 붙은 종목이 추가적인 시세를 나오기도 하니까 관망의 의견을 드리기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활용하실 분들은 내일 움직임 보고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구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 주가 반응 후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요즘에 있었다고 하니까 한화비전 관심 종목 넣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의 빨간색 말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6칸 전진하게 되겠습니다. 6. 자, SK 이노베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장에서 역시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7%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4만 원대 벽 앞에 서게 됐는데 이 구간이 작년에도 한 2차례 정도 트라이를 하다가 조정이 나왔던 그 구간이라서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눌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석화 쪽이 지금 실적을 굉장히 많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67% 성장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적자폭이 좀 많이 만회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영업 흑자 전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유가 관련 연동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시장에서는 뭐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입법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감을 뭐 SDI라든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덩달아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사실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는 게 좀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뭐 결국 이제 매출 분야를 봤을 때는 뭐 유가 부분에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주목을 하시는 거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군사적 갈등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긴장도가 계속 높아질수록 유가가 이제 70불 이상까지도 계속 이제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주목을 하실 때는 2차 전지 쪽은 또 눌렸을 때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좀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전후로 기대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기저 효과로는 여전히 레깅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뭐 계속 관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꽤 연속성 있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 딱 차트를 놓고 보면 14만 원 이거 이번에는 뚫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매수 관망 중에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 일주일 내에서의 이제 추세 매매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라리 이 군사적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해소가 된 이후에 유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집 전략으로 가신다라면은 연내 목표가 16만 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든든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제 로봇, 드론 사업까지 좀 확장해 본다라면은 ESS 같은 경우 수요가 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WTI 가격이 이제 55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레깅 효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전략이 유리하고요. 16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비오펙 국가들, 그러니까 남미라든가 미국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오펙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 지금 구조적으로 증산량이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오펙이 아무리 감산 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틀어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점유율 싸움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화학 부분을 계속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호주에 투자를 했던 이 가스전의 LNG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방금 입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연내 수요의 한 3% 정도 해당되는 물량을 이제 매년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에너지 자원에서의 어떤 안보 전략들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볼 때 SK이노베이션의 매력은 커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1차 목표가 16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한 분당 한 종목씩 이렇게 의견을 내어주셨는데 지금 보면서 한 분은 가을이고 한 분은 봄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의 설명에 흡입력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노란색 말 현재 포스코 퓨처엠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요?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합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나왔군요. 자,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자 그러면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요즘 시장에서 뭔가 주주분들이 조금은 속상해할 만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 오늘 연이틀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한번 다시 노려봐야 할 때가 된 건가요? 사실 이제 팩트로만 딱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좀 하이를 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근데 이 시장 컨센을 좀 하이한 부분들은 지금 주요 고객사의 좀 매출 인식 반영이 조금 일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연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 구글량 매출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전년도 3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주요 고객사들의 매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 매출 비중이 이연이 되다 보니까 컨센을 대비해서 지금 하이를 한 것뿐이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업사이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의 계속해서 인프라 확장 부분들 그리고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 계속해서 늘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가장 먼저 쇼티지 현상이 나오는 게 저는 초고다층 MLB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결국 초고다층의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쇼티지 현상들까지도 우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수페타시스가 고객과의 어떤 거래 면에 있어가지고 의뢰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 방식이 아니라 갑에 서는 그런 방식들이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SP까지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생각보다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던 그 밸류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좀 밸류 부담이 조금 저는 덜해졌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구글량의 매출은 저는 뭐 3분기 대비 4분기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일단은 구글량의 매출은 일단은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기존 제품에 이어서 하반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부품 향상이 시작되는 2027년도부터는 AI 쪽 장비 쪽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기판이 또 채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장비 대비해서 신 장비들까지도 채택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오히려 몸집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들이나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에서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좀 주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올해도 저는 뭐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 훈풍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 수급이 올해는 좀 전이가 돼서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는 수주 흐름 그리고 제품 개발에 대한 트렌드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좀 갖고 이스페타시스가 좀 다시금 상승 기조를 올라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정말 뭐 기세등등하게 올랐던 주가를 보면서 이미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이스페타시스였는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새롭게 반도체에 또 포트를 늘려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데? 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실제로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본부장은 매수와 관망 의견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보통 지금 월봉상에서 5일선은 뭐 트랩으로 한 번씩 밑꼬리를 살짝 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모멘텀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5일선은 훼손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일선 거의 근처에서 종가 마감을 계속해서 형성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2월 마감 자체를 뭐 10만 원대, 11만 원대에서 아마 형성시켜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손익비가 또 좋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초록색 말입니다. 한화 비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굴려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가 바로 앞으로 가네요. 화신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비교적 조금 잠잠했던 것 같긴 한데 설 연휴 전부터 급등 랠리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기관 매수세도 눈에 띄는 그 종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좀 탄력도가 굉장히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25년도 실적이 현대차와 기아 쪽의 생산량이 좀 급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고객사의 신차 출시 효과를 받아서 이번 연도 2026년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셰시 쪽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현대차와 기아 쪽으로의 독점 구조가 발생을 하고 있고 조지아 공장에 맞춰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증설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 증가에 따른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런 수혜적인 부분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보고 있는 부분은 뭐 셰시 관련돼서도 본업이 굉장히 좀 탄탄하긴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로봇 쪽 사업에 대해서 아마 좀 진행이 돼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이제 셰시 기술, 셰시 설계와 소재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합쳐졌을 때는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워낙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이런 지금도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밸류체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심리가 있는데 일단 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진동 같은 부분들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좀 비슷한 구조로 차량이 아닌 로봇 쪽에서도 이런 흡수 충격,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흡수의 충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의 기대 심리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 배터리 케이스를 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간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런
현업에 대한,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신성장 동력인 로봇까지 좀 더해져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가 일단 오늘장에서는 위아래로 한 2% 정도씩, 그리고 결국 마감은 보합권이었습니다. 한번 이 타이밍을 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볼까요? 저는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틀 정도 좀 오늘 특히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물론 고가권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로봇 관련돼서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관련된 시계가 좀 빨라진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밸류체인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룸은 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특히 월봉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력 또는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SL과 예전부터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양상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SL 같은 경우에도 좋은 위치를 좀 자리하고 있어서 자동차와 로봇의 모멘텀 같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의 빨간색 말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으로 가게 되네요. 자, 셀트리온 올해의 상승을 보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주위에서 꽤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김 대표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지난 5년 동안 셀트리온, 그러니까 올해 상승폭을 빼고 지난 5년 동안 셀트리온을 보시면은 그 셀트리온 진짜 셀트리온입니다. 매도 트리온입니다. 이거 갖고 있느니 다른 거 사세요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관이나 리포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들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도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주가 계속 못 가느냐? 그만큼 이제 우리가 CDMO 관련, CMO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이제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빨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무려 전년 대비해서 140%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고수익 제품에 대한 마진율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따른 미국 시장 성장성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되다 보니까 향후 이제 수출 실적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도 지금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GLP 계열의 치료제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중요가 되는 거는 이 사중작용 저자세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을 이제 동시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뭐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지금 많은 미국의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약 개발 강화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미 지금 16개의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4개는 뭐 이미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을 이제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먹거리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 이제 과거 30만 원 선 이상까지의 탈환도 한번 기대해 볼 때가 슬슬 다가오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5년 말씀을 해주셨는데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기대감 갖고 매수해 볼까요? 네, 셀트리온 이제 바이트리온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 물론 지금 공화당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CMO 투자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일라일리가 이제 또 시설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인수를 하게 됐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한 7천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29년도까지 일라일리가 이 CMO 계약을 맺은 게 이제 6,78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초기 투자 비용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공장 가동만 정상적으로 된다라면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7천억을 더 투자를 해서 이제 유휴부지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슈들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듬해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영향권이 크기 때문에 현지의 전진 기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8만 원 넘어 30만 원 벽 또 한번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종목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또 코스피가 좋은 모습 보였고 20만 전자, 100만 닉스도 기록한 기념으로 마지막 주사위는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 말 우리 최진옥 본부장의 차례인데요. 자, 힘차게 희망차게 기분 좋게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아우, 좋습니다. 자, 과연 숫자는 몇이 나올까요? 네, 5가 나왔습니다. 효과음 빵 같은 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일단 종목은 리노공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최근 들어서 보이는 그 움직임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일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들어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2월 들어서 횡보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 모멘텀이나 그리고 단계적인 재료 자체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시각 자체는 결국 이제 소켓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자체도 일단 반도체 쪽으로 좀 연계 확산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연결고리로 하나로 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리노공업 역시도 반사 수혜를 충분하게 올해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4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미 좀 상회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도.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았었던 부분들이 이제 R&D용의 소켓 출하가 예상보다 좀 견조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쪽 고객사가 지금 차기 스마트폰의 AP, 이 신규 패키징 공정 채택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이 기조 자체가 아마 올해도 샘플 오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다 하게 되면 작년과 거의 유사한 이 기초 체력이 아마 올해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모바일 AP 시장에서는 뭐 리노공업의 기술적 우위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을 했을 때나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를 했을 때도 리노공업은 오히려 반대로 탑9이 성장을 했어요. 아니면 탑9이 버텨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탑9 같은 경우는 30% 넘게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줘왔다라는 부분들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둔화와 별개로 탑9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올해도 좀 소켓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증가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리노공업이 생각보다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낮은 게 아직까지는 좀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모바일 AP 쪽 말고 차량용 AR, VR, SoC 쪽으로 지금 올해 확장을 지금 하려고 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AP 쪽은 이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일단은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유보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뭐 한 분기 만에 거의 8,000% 가까이 지금 유보율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신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리노공업이 준비하려는 부분들이 기존의 스마트폰 그 탑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현재 차량용 SoC나 AR, VR 쪽으로 지금 사업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 레퍼런스를 충분하게 쌓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아마 올해 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저 횡보하는 저 기간 2월 들어서부터 딱 횡보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코스피가 이제 5,000부터 시작해서 5,200, 5,300 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5,900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떻게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가져갈 걸 기대하면서 매수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버텨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어떤 특징적인 재료나 모멘텀이 부재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버텨준다라는 부분들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물량에 대한 홀딩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워낙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탑라인도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뭐 21선을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같은데 우선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차례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방송국 출근할 때 보니까 PD와 뭔가 밀담을 좀 나누시는 것 같은 모습을 봤는데, 뭐 오늘 제발 좀 시켜줘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에요. 혹시? 그럼 오해 마세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기분 좋은 날이라고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운을 팍팍 넣어서 한번 주사위를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굴려 주사위. 어머. 네, 좋습니다. 자, 뭔가 봄의 기운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숫자도 크게 나왔네요. 6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칸 전진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유일 로보틱스로 가게 됩니다. 자, 1월 달에 굉장히 또 치솟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조금 조정 구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아마 시청자분들 관심이 꽤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유일 로보틱스는 일단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HD현대 일렉트릭 쪽에서 이제 변압기 관련된 수주를 좀 받았다라는 소식이 저는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초고압 변압기 핵심 공정 설비인 VPD 관련된 수주를 받았는데 이제 유일 로보틱스에서 본체부터 제어 시스템 일체 그리고 현지 설치 및 시운전까지 턴키 방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동안 물론 이번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 증설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이런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 돈을 좀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기업향의 수주를 이제 앞으로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좀 일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북미를 시작으로 회사에서는 유럽 그리고 뭐 남미 쪽 이쪽으로 이런 관련된 수주를 좀 늘려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이렇게 턴키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턴키 사업에 대해서는 뭐 마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점이 있는 만큼 이런 또 턴키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채택하는 이런 고객사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SK온이 2대 주주로 있는데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장에 대한 증설 거기에다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투입 효과들은 더욱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추에이터 유라까지도 개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크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에서 이런 액추에이터 공급에 따라서 뭐 고객사로의 이런 납품도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회사 안에서 만드는 그런 로봇 쪽에 어쨌든 본인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하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마진에 대해서 그런 남길 수 있는 이윤에 대한 효과, 미래 멀리 보고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수주가 발생을 했다.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해외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로봇주도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좋게 키워나갔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도 분위기는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또 수급 로드맵이다 보니까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 일단 새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기관의 관심이 꽤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는 살짝 뭐 다시 좀 빠지나 싶은 모습이지만 투시는 계속해서 빨간불이에요. 자,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매수의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로봇주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또 어쨌든 대주주에 대한, 그러니까 2대 주주긴 하지만 이런 대기업의 지분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라는 부분과 이제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찍힐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오늘 이제 좀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저는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한다면 이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딱 11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 가격 라인을 좀 훼손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닥이 다지는 과정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물론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원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공략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도 바닥 다지는 과정 속에서는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도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마지막 주사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의 차례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예, 굉장히 크고 오늘 또 의상을 보면서 홍콩의 무협 영화가 생각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지시라고 해야 될지 당부 부탁이라고 해야 할지 약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영웅 본색의 주인공처럼 화면을 향해서 총을 한 발 쏘고 총구에서 연기 나는 걸 후 하고 불면서 주사위를 굴려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이상한 거 너무 많이 하면은 그 특집 방송 재미가 없어집니다. 오늘은 좀 심플하게 하고 다음번에 좀 좋은 날에 준비를 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죠? 예, 보시죠. 밀당을 아는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김 대표의 주사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뭐가 될지요? 보겠습니다.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보죠.
우리 금융 지주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저희 앞서서 이제 프락셀 종목과도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지주 쪽 그리고 뭐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관심이 커지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우리 금융지주. 저도 뭐 줄여서 우금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우금지가 지금 이름값처럼 이제 우리 묵은지처럼 좀 묵혀놨다가 이제 주가 올라가면은 좀 팔고 이래야 되는 종목인데 실적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년 대비해서 빅4 금융사주 중에서 실적이 오히려 역성장을 한 기업이 사실 이 우리 금융지주예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매출도 전반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 판관비나 충당적립금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주가로 좀 반영되지 않았나, 주가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주가가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주 환원책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랜만에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비이자 수익 강화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현재까지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지주사들에 비했을 때 조금 역성장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변동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주가를 보자 그러면 최근까지 굉장히 뭐 계속해서 주가를 더해가고 있다가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이 타이밍에서 매수와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기관 매수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상법 개정안 이슈가 이제 일몰이 되는 순간에는 또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똑같은 금융지주를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지주사를 옮겨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금융지주가 그래도 이제 종합 포트폴리오를 지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권 수익에 대해서의 그 의존도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우리투자증권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보험사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유가증권, 외환, 보험 관련 손익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 이제 기대감들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급 이탈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는 뭐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신다든지 하는 전략들은 최대한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우리금융지주보다는 뭐 SK스퀘어나 뭐 이런 그룹들 아니면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교도 같이 내어주셨습니다. 자, 세 분께서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만큼 내일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은 정말로 6,000P가 현실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 기대하면서 세 분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